자, 봅시다. Derivative and Currency Management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가, 레벨 1, 2였으면 이미 Derivative 공부를 했었는데, 레벨 1에서 공부하는 Derivative는 다 컨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페이오프라든지, 컨셉, 이런 구조입니다라는, 손익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걸 이제 레벨 1에서 공부를 하고, 레벨 2의 Derivative의 주제는 프라이스인가 밸류에이션이에요. 가격 구해봅시다. 또는 가치 평가해봅시다. 이런 게 이제 레벨 2의 주제고, 레벨 3의 주제는 애플리케이션, 활용이에요. 자, Derivative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이제 이게 주제가 되는데, Derivative로 활용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맨 먼저 하는 이유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현물 포지션이 있는데, 그 현물 포지션의 어떤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을 이용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단지 파생 상품만을 위해서 배팅하듯이 우리가 수익을 좀 얻어볼 거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레벨 3에서 주제로 다루는 거는 기존의 현물을 가지고 있고 그 현물의 위험을 해지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 파생, 어떤 파생을 쓰면 되는 건가요? 이런 걸 갖다 주로 이제 그 포커싱 내서 공부를 할 거고, 그거 외에도 약간의 배팅 이야기도 있습니다. 트레이딩 같은 이야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레벨 3에서 디리버티브가 다 그냥 현물 포지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파생 상품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 겁니까? 자, 요런 게 주제였는데, 과거의 레벨 3는 지금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테크니컬한 것들도 꽤 이제 내용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뷰를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전략을 써서 어떻게 수익을 얻는 거니,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단지 해지만의 목적만을 위한 게 아니라 파생 상품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포지션을 잡으면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이제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파생 상품 자체가 주제가 별로 그렇게 편한 주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편한 주제가 아닌데다가 조금 더 까다로워진, 좀 까칠하게끔 내용들이 많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에 조금 어려우실 텐데, 반복을 여러 번 해야죠. 복습을 여러 번 해서 그냥 자기 걸로 계속해서 체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 외에는 달리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좀 인투이티브하게 직관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는 뭔가 증명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는 그림으로 우리가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다양한 했던 방법을 써서 빠르게 그냥 이 개념을 확 잡고 이렇게 포지션 잡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볼게요. 열심히 노력을 해볼 텐데 여러분도 같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루는 디리버티브는 전부 다 마켓 디리버티브, 시장 파생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디리버티브는 여기서 안 다뤄요. 크레딧 디리버티브는 레벨 2에서 우리가 픽스드 인컴에서 CDS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신용 파생 상품이고, 여기서 다루는 디리버티브는 전부 다 마켓 디리버티브입니다. 자, 마켓 디리버티브는 무슨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디리버티브냐면, 마켓 팩터. 마켓 팩터니까 이제 주가, equity price, 그 다음에 이자율, interest rate, 금리, 그 다음에 FX rate, 환율, 그 다음에 commodity price. 그러니까 주가, 금리, 환율, commodity price, 요 세 개의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파생 상품들이 마켓 디리버티브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주로 저랑 같이 공부하는 것들은 주식과 관련된 위험이나 또는 금리와 관련된 위험을 주로 할 거고요. 디리버티브 시간에는 커머디티 프라이스와 관련된 거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커머디티는 전부 다 올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AI에서 주로 많이 다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랑 하는 거는 대부분 주식이나 채권과 관련된 거를 주로 이제 디리버티브에서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주제에 보게 되면 커런시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잖아요. 커런시 매니지먼트는 그럼 무슨 위험을 다루겠습니까? FX 레이트, 환율 위험이요. 그래서 커머디티 프라이스 리스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커런시 매니지먼트의 환율 리스크 관리하는 환리스크 관리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환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교환 비율이잖아요. 통화와 통화의 교환 비율인데, 그 교환 비율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코테이션 할 건지, 가격 표시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되게 아주 어려워집니다. 원달러 환율을 예를 들어서 1달러가 원화로 얼마인가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1원이 몇 달러인가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뒤에 가게 되면 항상 이 프라이싱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쿼테이션 어떻게 하는 건지 환율을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커런시 매니지먼트도 꽤 좀 신경이 쓰이는 주제예요. 쉽게 빨리 안 끝난다고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자, 이제 봅시다. 디리버티브. 문제의 비중은 안 높아요. 실제 비중은 안 높은데 존재감은 뭐 말 그대로 미친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형 상품은 되게 좀 시험 치러 갈 때까지도 자신 없이 가는 과목이 디리버티브이긴 한데 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봐야죠. 그나마 이게 CBT로 바뀌면서 그래도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물론 나아져서 나아졌다기보다는 과거에 이제 우리가 페이퍼 베이스로 테스팅을 할 때는 뭐 노트 같은 책을 한 권 주잖아요. 그리고 그걸 막 넘기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어지는 시나리오가 되게 길어요. 긴 시나리오를 갖다 이렇게 보면 페이지 넘기면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CBT는 그렇게 긴 시나리오를 주어서 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시나리오 자체는 좀 짤막짤막한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푸는 문제는 만만치 않게 까칠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답을 내야 되는 게 계량적으로 숫자로 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옛날에 페이퍼 베이스로 할 때는 show your calculation이라고 해서 당신이 계산 과정을 보여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지만 CBT는 굳이 그렇게 calculation 과정을 안 보여줘도 있잖아요. 답을 갖다가 그냥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그 답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뭐 내가 상상해 쓸 수는 없잖아요. 계산을 어차피 해가지고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show you calculation 하지 않더라도 계산 값은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고 그 계산 값이 맞지 않게 되면 이제는 틀려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수하면 안 된다. 이게 뭐 점점씩 이제 시험이 이렇게 진화하면서 실수를 좀 허용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점점점 가는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일단 스터디 세션 4의 컨텐츠 한번 봅시다. 페이지 로마 숫자 3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목차인데, 리딩 8에 보면 옵션 스트래티지가 있고, 그 다음에 리딩 9에 swaps forward and future strategy가 있고, 그 다음에 리딩 10에 currency management가 있습니다. 근데 currency management가 an introduct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introduction이니까 되게 그냥 소개하는 정도의 가벼운 몸풀기구나. 안 그렇습니다. 몸풀기가 아니에요. 되게 까칠해요. 이거 나중에 보게 되면.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은 먼저 옵션 스트래티지가 대단히 길어요. 주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옵션 전략이 옵션의 만기를 타겟팅하는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만기 이전에 뭔가 옵션의 가치 변화를 이용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위험을 해치하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옵션 전략들이 되게 이제 종류가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쨌든 옵션은 모든 파생 상품은요, 다 쪼개서 내려가다 보게 되면 옵션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롱포워드 같은 경우는 페이오프의 모양이 그냥 우측으로 사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빗금 딱 치는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롱포워드는 롱콜과 숏풋 두 개를 합칠 수가 있죠. 근데 롱콜과 숏풋을 하게 되면 옵션은 시간 가치라는 개념이 있다고요. 롱풋의 시간 가치하고 숏풋의 시간 가치가 서로 상쇄 탁 돼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탁 직선으로 그어지는 그런 롱포워드 모양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파생을 다 쪼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근본에 가서 만나게 되는 게 옵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옵션이 되게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게 옵션 전략이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옵션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뭘 만들어보는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리딩 9에 나오는 swap forward and future strategy는 굉장히 이것도 전통적입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있었던 주제들이고 과거에 있었던 주제들이 여전히 그냥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옵션 스트래티지는 과거에 없던 것들도 막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리딩 9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꽤 많거든요. 포워드와 퓨처스를 이용해서 해지하는 전략들 이런 걸 해볼 텐데 되게 많이 좀 까다롭습니다. 특히나 채권에 해지하는 거는요, 아주 계산 자체가 그냥 복잡한 식으로 되어 있어서 잘못 까딱하게 되면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연습을 여러 번 했어 있잖아요. 그죠? 기계적으로 답을 탁 만들어낼 수 있게끔 이렇게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자, 커런시는 또 커런시 할 때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요. 페이지 일단 넘기셔서 1페이지 볼까요? 리딩 8의 옵션 스트래티지.
자, 이거 좀 포커스 잠깐 볼까요? 이거 좀 포커스. 여기, the primary focus of this study session is on the ways in which derivative contract may be used to hedge or change the degree of exposure to 또는 existing position.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파생 상품을 해서 공부하는 목적은요, 어디에 딱 초점을 맞출 거냐면, 어떤 방법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Focus on the ways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방법인데, 파생 상품을 may be used, derivative contract 사용이 되는 거죠. 사용되는 방법인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자, hedge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1번 해놓으세요. 1번.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 파생 상품 냈는데 출제자가 의도가 hedge 목적으로 낸 거야. 어떤 목적으로 낸 거야? 이걸 갖다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change the degree of exposure to. 자, 어떤 리스크 팩터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는 포지션이 있는데 그 노출의 정도를 갖다가 조금 바꿔볼까요?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노출의 어떤 리스크 팩터에 노출된 정도를 완벽하게 없애버리는 걸 우리는 퍼펙트 해지라고 하고요. 퍼펙트 해지 않고 부분 해지 하겠다. 이런 것들이 degree of exposure,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조금 수정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뭐가 생각이 납니까? 자, 우리가 주식에 대한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에 대한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이 포지션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텐데 포지션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이유는 왜 올라갑니까? 해당되는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포지션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하나만 미리 이야기하고 갑시다. 저랑 같이 오래 공부하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투자하다 영어로 뭐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Take a position in something 있잖아요. something에 대해서 포지션을 잡는데 이게 투자하다였습니다. 자, 투자하다의 종류가 포지션의 종류가 롱 포지션이 있고 두 번째는 숏 포지션이 있었죠.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롱 포지션 언제 돈 벌었어요? Profit when 언제? 이 something이 올라가면 돈 번다. 이런 게 롱 포지션이었고 숏 포지션은 something이 내려가면 돈 버는 포지션이 그게 something에 대한 숏 포지션이죠. 투자하다를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투자하다. 자, 이게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투자의 가치는 뭐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거는 내가 투자한 그 투자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관심이 있는 건데. 포지션의 가치죠, 그냥 포지션의 가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지션이 있어요. 롱 포지션이 될 수도 있고 숏 포지션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포지션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또는 내려가거나 하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게 올라가면 좋죠. 내려가는 게 걱정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포지션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요. 롱 포지션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 근데 롱 포지션의 가치가 언제 떨어지죠? something이 올라갈 때가 아니고 something이 내려갈 때잖아요. 그러면 something이 내려갈 때에 something의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투자의 가치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 투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되게 되면 뭔가 울타리를 쳐야 돼요. 울타리를 치는 게 hedge죠. 그때 쓰는 hedge의 대상에 해당되는 게 derivative 파생 상품을 우리는 쓰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할게요. 일단은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뭔가 hedge하거나 또는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는 결국 요 투자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hedge하거나 또는 투자 가치가 올라가는 쪽으로 배팅을 하거나 이러는 것들이 결국은 뭐를 통해서 하는 거냐면 포지션을 잡음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지션의 가치가 결국은 투자의 가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요. 자, something 하나 또 해봅시다. something의 종류 뭐 있었어요? 요거 중요한데, 이거 두 개 있어요. 이게 답니다. 그냥 파생 상품은 이거 다예요. something의 수준이란 게 있어요. something의 수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게 되면 따로 이 레벨 대신에 같은 말로 쓸 수 있는 게 price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something의 가격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게 레벨이 수준이 아니고 또 volatility. 이 something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변동성.
자,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지션 잡아보자. 뭐 하겠습니까? 주식에 대한 롱 포지션, 롱 스탁 포지션 한다고요. 롱 스탁 그 포지션의 가치, 그 투자의 가치가 올라갈 때는 언제 뭐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까? 1번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포지션의 가치가 올랐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the price of something이라든지 또 level of something이라든지 이런 거에 배팅을 하려고 하게 되면 쓸 수 있는 수단에 해당되는 게 주식 사자. 그 다음에 fraud나 futures 이런 것들은 전부 다요, 이렇게 수준에 배팅하는 겁니다. 근데 변동성에 배팅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늘뛰기를 많이 하게 되면 얘가 내가 돈 버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뭡니까? 오직 옵션으로만 됩니다. volatility of something은. 자, 그래서 이 변동성과 관련해서 옵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hedge를 하거나 또는 옵션을 이용해서 배팅을 하거나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변동성을 지수처럼 처리한 게 있습니다. 빅스 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빅스 선물도 있으니까 빅스 선물을 이용해서 한번 뭔가 배팅을 해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hedge하거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구조는 뭐가 걱정이 되는 거냐면 이 포지션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포지션을 hedge하자 또는 포지션의 수익을 얻고 포지션의 가치를 좀 높여줘 이런 게 걱정입니다. 포지션의 가치가 떨어진다, 투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투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hedge하려고 쓰는 게 파생 상품을 쓰겠습니다. 이제 시험에서는 그러면 자, 이것만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the level of price, 가격의 수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the volatility of price, 가격의 변동성에 더 관심이 있다. 파생 상품 뭐 선택해야 됩니까? 변동성하고 연결되는 파생 상품은요. 옵션하고 빅스밖에 없어요. 빅스 선물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이럴 때는 forward, futures 이런 거 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라는 말이 탁 나오게 되면요. 선택할 수 있는 파생 선물 딱 두 개밖에 없다. 옵션과 빅스 선물 두 개 있다.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중에 자꾸 이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게 뭐지? The level of price, 가격의 수준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the volatility of price, 가격의 변동성이 걱정이 되는 거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파생 상품이 정해지게 됩니다. 뭘 쓰면 되는 거니? 이런 거라고요. 자, 옵션은요, 가격의 수준과도 관련을 할 수 있으면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성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옵션은 1번과 2번을 다 hedge할 수 있는 상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번만을 hedge하는 거를 델타 hedge, 우리 이런 거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레벨 2에서 델타 hedge 이런 거 하긴 했었어요. 그럼 방향을 hedge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에 대한 hedge는 이제 배가 hedge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변동성의 hedge는 오직 변동성 상품으로만 hedge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여기서 보고자 하는 옵션 스트래티지는 전부 다 가격의 수준과 관련된 거를 어떻게 옵션을 이용해서 해체할까요? 그런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파생 상품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포지션의 가치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포지션 가치가 올라가는 데는 걱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포지션을 위협하는 게 도대체 뭐지? 자, 그게 가격의 수준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야? 아니면 앞으로 늘뛰기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야? 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파생 상품의 종류와 그리고 파생 상품의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죠?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읽다가 말았는데, 네 번째, 이거전 포커스의 네 번째 문장 한번 보세요. 네 번째 문장에서 change the degree of exposure to, 뭔가에 대한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바꿀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 포지션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디에 노출이 되어 있나요? 근데 주식을 내가 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을 들고 있는 포지션의 가치는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해당되는 주가가 움직이는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 위험 없애려고 하게 되면 내가 잡고 있는 그 주식을 기초자산을 하고 있는 프로드 계약을 해서 숏 프로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이러네? 근데 그러지 말고 나는 주식을 하나를 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한 개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의 롱 포지션이니까 언제 돈 벌 거냐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돈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포지션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hedge를 하고자 하는 거는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파생상품을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주가 지수 선물을 쓰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맞잖아요, 이제.
내가 들고 있는 거는 주식인데, 삼성의 주식인데, 쓰고자 하는 방향상품은 주가지수 선물을 쓰고자 한다고요. 자,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지하면 되겠습니까?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하게 될 텐데, 얼마만큼 매도하면 되나요? 자, 그때는 현물 주식과 삼성자 주식과 주가지수를 연결하는 뭔가 구조가 하나 필요합니다. 연결하는 민감도가 하나 필요하다고요. 주가지수가 어느 정도 움직이면 삼성자 주식이 얼마만큼 움직이는 거지? 뭘로 보여줍니까? 벡터로 보여주죠, 벡터. 주가지수가 움직이게 되면 삼성자 주식이 얼마만큼 움직입니까? 베타로 이렇게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베타를 없애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파생상품을 쓴 걸 뭘 쓴 거냐면 주가지수 선물을 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주가지수에 대한 포지션이 아니고 주식을 들고 있단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물하고 파생상품의 기초자산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를 하지 않는 것은 뭔가 매개체가 필요하다고요. 두 개를 갖다 연결하는 매개체. 그 연결하는 매개체가 익스포저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그 익스포저가 주식 같은 경우는 베타고 채권은 뭐겠어요? duration. 채권은 duration. 옵션에서는요. 델타 이런 게 있습니다. 기초자산이 좀 움직이게 되면 옵션의 가치가 얼마만큼 움직이니까 그 1차 민감도 지표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 베타나 듀레이션이나 델타 이런 걸 좀 수정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the degree, 그 정도를 노출된 정도를 갖다가 조금 수정하는 거고 노출된 정도를 완벽하게 없애는 거를 perfect hedge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hedge하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옵션에 대한 거를 주로 공부하게 될 거고요. 거기 밑으로 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Reading file deals with options, mainly focusing on options on individual stock. 개별 내가 들고 있는 주식 한 개 들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개별의 주식을 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주식의 위험을 해지를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포지션을 잡으면 됩니까? 옵션 포지션을 또는 그 주식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또는 그 주식의 변동성에 배팅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옵션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자, 넘어가서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 잠깐 보세요. The sequence of topics in our coverage of reading file differs from LOS order. 그러니까 LOS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이게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고요. 설명의 순서가 좀 이렇게 편의상 좀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we start by looking at the payoff and profits associated with holding option position to expiration. 자, payoff와 profit 동그라미 치세요. payoff와 profit은 똑같은 뜻이다. 다른 뜻이다. 다른 뜻입니다. 다른 뜻이니까 이걸 갖다가 두 번 반복해서 같은 뜻이면 두 번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어요. 뜻이 다른 의미가 다르니까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페이오프는요. 페이오프는 이거는 value at expiration이에요. 옵션 만기 시점에서 옵션의 가치가 얼마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페이오프입니다. 프로핏은요, 옵션의 프로핏이라는 거는, 이거는 페이오프에서 뭘 빼야 돼요? 옵션 프리미엄. 처음에 옵션 프리미엄 얼마 낸 거니? 이니셜 프리미엄. 요렇게 두 개가 의미가 달라요. 자, 예를 든다면, 페이오프는요, 복권 당첨금이에요. 복권 당첨금. 얼마 주는 거니? 이거죠. 이번에 그거 뭐 복권 어떻게 한번 그거 했다며? 이번에 당첨금 얼마야? 그 당첨금의 개념이 페이오프예요. 자, 이거는 이 프로핏은 여기 당첨금에서 뭘 빼야 됩니까? 복권 구입 비용이죠. 요걸 뺀 게, 이 프로핏입니다. 두 개의 의미가 서로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페이오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핏을 연결을 하면 됩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나중에 뭐 그림 그리면서 보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게 같은 뜻은 아니다. 페이오프와 프로핏이라는 개념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또 이거 또 나중에 착각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forward 있어요. forward. forward의 페이오프와 forward의 프로핏은 같다 다르다. forward의 페이오프와 forward의 프로핏은요? 두 개 같습니다. forward는 처음에 계약 시작할 때 돈 냅니까? 안 내죠.
그 이니셜 코스트가 제로예요. 들어가는 돈이 없다고요. 근데 옵션은요, 처음 프리미엄 주고 사야죠. 그러니까 처음에 돈이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페이오프와 프라핏이라는 개념을 친절하게 우리 스웨트 노트에서 이건 옵션은 요거 두 개가 다른 거고요. 포워드나 퓨처스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알아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자, 넘어가고,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뒤에 가서 좀 이론적 영역에 해당되는 옵션의 그리게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페이지 2페이지에서 모듈 8.1에 옵션 베이직스 밸류 at exploration and profit at expression. 거기 at 두 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어느 시점으로 갔다고요? 만기 시점으로. at exploration, 만기 시점으로. 그래서 옵션의 만기가 됐을 때의 밸류, 그걸 우리는 옵션의 페이오프라고 하고, 거기서 뭘 빼야 된다고요. 최초에 옵션 얼마 주고 샀니? 이걸 빼게 되면 그러면 옵션은 프로핏이 됩니다.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in particular에서 distinguishing between option value and profit respectively pre and post initial premium. 그러니까 옵션 밸류라는 거는 pre 옵션 프리미엄, 옵션 프리미엄을 감안하기 전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profit이라는 것은 post initial premium. 그러니까 initial 프리미엄을 최초 옵션 프리미엄을 이미 감안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얼마가 나오는 거니 그런 개념이라고요. 두 개가.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셔서 옵션이 콜옵션이 뭐고 풋옵션이 뭔지 아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자, 거기서 하나만 볼게요. 콜, 풋 바로 밑에 each option contract will specify the underlying to which the right relate라고 해서 거기 underlying이라는 게 include stock and stock indices, bond and bond futures, currency, commodity까지는요. 전부 다 뭐에 해당되는 이야기냐면 요 price, level of price, 가격의 수준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주가 지수가 올랐니, 내렸니, 주가가 올랐니, 내렸니, 환율이 올랐니, 내렸니, 가격의 수준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게 되면 and the more abstract factors such as 또 뭐가 있다고요? stock, volatility, 변동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두 번째 이야기예요. 변동성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요. 변동성이 커지거나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행사 가격, 유로피언 스탁 다 생략, 다 아는 이야기라서 쭉 넘어갑니다. 3페이지 보세요. Intrinsic Value and Time Value,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라는 개념이 있네요. 이거 레벨 1에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공부했던 이야기들이긴 한데,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 시작하는 게 The Key Determinants of Option Value Are라고 해서 옵션의 가치는 이런 것들이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Strike Price, 행사 가격, Current Level of Under, 레벨을 동그라미 칠까요? Level of Underlying, 기초자산의 가격 수준이죠. Price Level. 그 다음에 또 그 remaining time to expiration 바로 밑에 보게 되면 the volatility of underlying, volatility 동그라미 칩니다. 두 개가 나온다고요. 자, 레벨과 volatility 두 개 다 영향을 받는 게 옵션의 가치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뭐 옛날에 우리가 레벨 2에서 공부한 적이 있으니까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옵션의 만기입니다. 이때 옵션을 발행했어요. 옵션을 발행. 자, 임의의 시간을 지나가죠. t equal small t라는 임의의 시간을 거쳐서 갑니다. 이게 행사 가격이고 기초자산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45도로 꺾여지는 그림이 있는데, 이 45도로 꺾여지는 그림은 언제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옵션이에요. 만기 때 나오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옵션의 만기 때 나오는 옵션의 페이오프 이 그림이라고요. 얘가 이제 옵션의 페이오프죠. 옵션 가치 얼마입니까? 0이나 둘 중 하나죠. 롱콜의 페이오프. 얘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맥스 둘 중에 큰 값이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st-x, 컴마 제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자, profit 한번 볼게요. profit. 여기서 돈인데 이제 이게 밸류가 될 수도 있고 프로핏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얘는 페이오프는요, value at expiration이라고 했으니까 만기 때 옵션의 가치라고요. 만기 때 옵션의 가치는 아무런 가치가 없거나 또는요, 이런 뭐 어떤 행사 가격과 기초자산 가격과의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요 그림은 언제 때 해당되는 그림이라고요? 만기 때 그림이에요. 손익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손익은. 이익은요.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페이오프의 그림을 옵션 프리미엄만큼 딱 밑으로 잡아서 끄집어 내리면 되죠. 내리면. 그래서 자, 넷 프리미엄 얼마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코스트를 갖다 여기서
마이너스 C0만큼 옵션 프리미엄을 내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면 손익의 그림은요, 이렇게 되죠. 자, 이만큼 내가 복권 비용 냈어요. 이렇게 되고, 요점에 해당되는 게, 이 빨간 선에 해당되는 게 옵션의 손익이니까, profit loss니까, 특히나 롱콜 포지션에, 요점에 해당되는 게 뭐겠어요? break-even 포인트가 되고, break-even 포인트는 행사 가격에다가 내가 냈던 콜옵션 가치만큼은 적어도 올라줘야, 그래야만이 그때부터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오케이? 자, 여기서, 여기 이제 만기 때 옵션의 가치라고. 일단은 요 빨간색의 그림은 나중에 뒤에 가서 하면 됩니다. 요거는 오직 언제 써먹는 거냐면 만기 때만 써먹어요. 만기 때. 그래서 돈 얼마 냈니? 그러면 총다 한번 정산해 볼까? 얼마 이익 났니? 이런 거라고요. 만기 이전에는 요 그래프에 항상 이제 관심을 가집니다. 밸류에. 요런 그림 하나 있어요. 요거는 언제 때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요런 류의 그림은. 요렇게 올라가는 요 그림은. 옵션의 만기. 이전의 그림이죠. 그래서 만기가 되게 되면요. 45도의 그림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만기가 되면 갈수록 점점점 밑으로 내려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온다고요. 자, 이거를 예컨대 C0라고 해봅시다. C0. 제로 시점에 옵션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뭐 예컨대 현재 주가가 뭐쯤 있습니다. 여기가 S0. 현재 주가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옵션의 가치는 이렇게 되겠죠. 콜옵션의 가치는 이렇습니다라고 요점에 해당되는 값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 뭐라고 해요, 요거? 요거. 여기까지의 가치. interest value, 내재 가치라고 하죠. 내재 가치.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얘는 얘가 이제 타임 밸류입니다. 그죠? 자,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S0에 가만히 있어요. 제로에. S0의 주가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만기까지 가면서 주가가 S0에서 한 번도 안 바뀌고 그대로 가만히 있다고 칩시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 곡선이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된다고요? 점점 밑으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뭐가 사라지는 거냐면 옵션의 타임 밸류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내재 가치라는 개념은 사라진다는 개념이 없고 타임 밸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밑으로 내려오니까. 근데 이게 내려오는 속도가요. 만기가 가면 갈수록 점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딱 똑같은 하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한참 만기가 많이 남았을 때 하루 지나는 거하고 만기에 거의 가까웠을 때 하루 지나는 거하고 요게 떨어지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 떨어지는 속도를 세타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 쭉 다 공부할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거 이론가 한번 볼게요. 이론가, 옛날에 우리 공부했던 거. C0는 요 곡선을 함수처럼 한번 나타내 볼까요? 요 곡선을 함수처럼. 잘 알고 있는 이런 함수가 하나 있죠. 이게 블랙숄더 머튼의 옵션 프라이싱 공식입니다. 그죠? 이거 블랙숄더 머튼 옵션 프라이싱 공식이잖아요. 자, 그러면 또다시 해볼게요. 이 블랙숄더 머튼 옵션 프라이싱 공식은 결국은 이 콜옵션의 가격이라는 거란 말이지 이런 것들이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function of 뭐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주가가 어디 있니? 요거 있죠. 현재 주가가 어디 있니? 자, 그 다음에 이거 쓰는 순서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레벨 2에서. 그 다음에. 아니,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고. volatility라는 게 있죠. 시그마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그리고 행사 가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금리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옵션의 가치는, 콜옵션의 가치는 뭐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함수라고 했으니까, 펑션이라고 했으니까, 함수를 식으로 쓰게 되면, 요런 수식이 됩니다. 블랙숄더의 방정식. 자, 여기서,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내가 지금 롱콜 포지션인데, 롱콜 포지션의 가치라는 거는, 뭔가 이 썸띵이 움직이게 되면 내가 돈을 벌거나 돈을 잃는 구조라고요. 자, 근데 보면, 롱콜은요,
The level of price, 가격의 수준에 해당되는 거. 요게 S0가 뭐예요? 가격 수준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기초자산의 가격 수준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거. 이거는요, volatility of price, 가격의 변동성. 현재 가격의 수준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변동성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이 둘 사이의 관계는요, 이 변동성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게 t는 잔여 만기인데 요거 두 개하고는 어떤 일정한 관계가 있어요. 관계. 그래서 이거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시그마 루트 t 시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뭐 이런 관계식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가요. 그 다음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죠. 행사가액은. 금융비용은 내가 알고 있다고요. 자, 여기서 지금 시장 가격을 제가 알아요. 시장 가격. 콜옵션의 시장 가격을 압니다. 기초자산의 가격 제가 알죠. 알아요. 남아있는 만기도 제가 알고 행사가격, 금리 다 압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 변동성이라는 게 있는데 변동성,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변동성이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만기까지의 미래의 변동성이죠. 앞으로 얼마만큼 움직일까라는 변동성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추정해야 될 값이라고요. 이렇게 추정해야 될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자, 그래서 옵션의 콜옵션의 시장 가격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가격을 구하기 위한 내가 함수의 식을 알고 있고 함수에 들어갈 인풋 변수들은 결국은 이런 5개다. 근데 그 5개 중에서 관찰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추정해야 되는 값이다. 앞으로 얼마만큼 변동성이 될지를. 근데 함수 식을 알잖아요. 나머지 4개의 변수 다 아니까 그러면 이거 시그마 값 구할 수가 있죠. 이런 시그마를 뭐라고 했어요? implied volatility, 이런 변동성을 내재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내재 변동성. 자, 그래서 거기 intrinsic value and time value라고 되어 있는 점점점점 찍어놓은 거 바로 밑에 잠깐 볼게요. market party, 시장 참여자란 말이죠. may not agree on what the option is worth. 지금 시장의 가격이 이게 특정 가격이 아니야 라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옵션의 가격이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닌데 이 가치하고 가격이 지금 안 맞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most likely, 왜냐하면 most likely because they disagree on the appropriate figure to use for volatility.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옵션의 가격을 구하는 함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옵션의 가격을 구하는 함수 프라이싱 모델이 이미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 가격을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시장 가격보다는 시장 가격이 되게 높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변동성이 시장 가격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변동성이 되게 높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나는 변동성이 그 정도 될 걸로 생각하지 않는데 시장 옵션 가격 속에 시장에 거래되는 옵션 가격이 되게 비싸게 나와 있는 이유는 이런 것들은요, 다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숫자라고요. 이걸 숫자를 넣어가지고, 이거 함수에 넣어가지고 옵션 가격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거는 뭘 해야 돼? 시그마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추정을 해야 되는 값입니다. 추정.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변동성보다는, 이 옵션 가격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내재 변동성이 되게 크다 이야기는 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옵션이 오버프라이싱 되겠다. 지금 옵션 가격이 되게 비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옵션의 저평가와 고평가는 뭘 보고 알아요? 좋은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좋은 투자가 아니고 좋은 투자는 저평가된 상품을 사는 거잖아요. 옵션이 싸고 비싼지는 뭘 보면 돼요? implied volatility. 이 내재 변동성이 너무 높게 나온다 이야기는 옵션의 시장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되게 높게 들어가 있어. 이건 옵션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옵션 가격 물어볼 때 뭘 물어보는 거냐면 가격을 얼마냐 물어보지 않고 보리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volatility, 내재 변동성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however note that all options that trade on exchange will have a value.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옵션은 모두 다 있잖아요. 가격이 얼마다라고 있잖아요. 이미 거래된 옵션의 가격이 있죠.
which is reflective of the consensus at that point in time. 그래서 옵션의 가격이 시장 가격에 나와 있으면 그때 당시에 거래되는 당시에 이 기초자산에 대한 변동성을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예측하고 있나요? 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곧 implied volatilit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current value of an option can be used to infer the consensus estimated volatility for the underlying known as implied volatility.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옵션의 가격, current value 옵션이라는 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옵션 가격이에요. 그 옵션의 가격이 결국은 이 기초자산이 앞으로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만큼 변동하겠습니까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this is done by working backward through a pricing model given the other factors can be directly observed. 이렇게 이제 implied volatility 구하는 방법은 working backward. 그러니까 거꾸로 추산을 해내는 건데 through a pricing model. 어떤 pricing 모델을 이용해서 그 pricing 모델이 여기 나오는 블랙쇼르 머튼의 옵션 pricing 모델 같은 거죠. 자, 이 모델을 이 모형으로 가격이 나온다고요. 그 시장 가격을 딱 넣고 왼쪽에다가 기초자산의 가격을 알고 있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 D1 또는 D2에 들어가는 숫자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D1 또는 D2에 들어가는 숫자들 중에 시그마 값은 내가 추정해야 될 값이라고요. 추정해야 돼. 근데 가격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함수를 알고 있고 나머지 변수들 4개를 다 알고 있으면 이건 모르는 거 한 개 구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implied volatility, 내재의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implied란 말이 나오게 되면은요. implied라는 말은 전부 다 마켓 프라이스에 뭔가 내재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르는 파라미터 이런 걸 쓸 때 앞에 implied 말을 씁니다. 자, 그리고 note that implied volatility is not the same as historical volatility. 그러니까 implied volatility는 과거의 변동성하고는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과거의 변동성이라는 것은 which is the square root of actual realized variance of returns to date. 이거는 과거의 분산값에다가 루트 씌운 게 과거의 변동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그마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옵션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기초자산이 얼마만큼 변동하나요? 이런 개념이라고요. 자, 그 밑에서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volatility that is used to determine the option value is an estimated volatility looking forward.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변동성이 얼마가 될까요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그래서 which is not the same as actual movement in the stock price. 그래서 실제 가격의 움직임하고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움직일까에 대한 예측치라고요. 예측치. 자, 페이지 넘겨보세요 또. 그 4페이지에서 interest value, time value 다 생략하고요. 이미 뭐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내재가치, 뭐 시간가치라는 것들은. 그리고 저 이 점 찍은 거 바로 밑에 내려가시게 되면 note라고 되는 거 볼까요? note. Note that the interest value is not the same as a profit to the long. value하고 profit하고 두 개 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요. value와 profit이 같지 않다. 이 말 이해됩니까? 그 long position의 value라는 것과 long position의 profit이라는 개념은 같지 않다. 그리고 profit이 위치죠. which would have to factor in premium that the long originally paid for the option. 자, profit이라는 것은 뭐를 고려해야 되는 거냐면 프리미엄을 고려해야 되는 거다. 미리 내가 지불했던 프리미엄까지 다 고려한 게 그게 profit이다. 그래서 this means that it is perfectly possible for an option to be in the money. in the money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ut for exercise to result in loss to the long.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in the money면 이익이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in the money는 밸류가 0보다 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게 반드시 이익이 플러스입니다. 이런 개념하고는 같지 않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보면 자 만기가 옵션의 만기가 됐을 때 기초자산인 주가가 여기서 멈췄어요. 여기서 멈췄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행사가격을 100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제가 콜옵션의 가격을 지불하기를 5만큼 지불했다라고 쳐요. 마이너스 5만큼 제가 옵션 프리미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BEP는 얼마냐면 주가가 105까지 올라가야만이 있잖아요. 그죠? BEP가 된다고요. 근데 실제로 옵션 만기 시점에서 주가가 멈추기로는 102에 멈췄어요. 102에. 자, 그러면 저는요, 손해죠, 이제. 인더머니 임금 맞죠? 만기 때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인더머니 임금 맞다고요.
하지만 프로핏을 보게 되면요. $3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손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요 BP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고, 인더머니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사 가격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두 개가 기준점이 다르다고요. 밸류가 플러스냐, 인더머니냐. 인더머니 밸류가 플러스라는 얘기니까, 그거는 행사 가격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핏, 이거는 BP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계속해서 프로핏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될 텐데, 프로핏을 넣을 때는요, 프로핏을 물어볼 때는 뭘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냐면, 브레이킹 포인트가 어디지? 요거 파악해야 돼요, 요거. 그래서 BP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게 되면 이상한 답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4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볼게요. At any point before expiration. 자, 이제 before expiration이에요. 만기 이전. 이거 이제 그림에서 본다면 이럴 때죠. 이런 때요. 만기 이전.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점이 딱 레벨 3에서요. 공부하는 시점은 두 개밖에 없어요. 만기 때 하고 만기 이전하고 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at any point in expiration, option also has time value which reflect what might happen over its remaining time. 시간 가치라는 것도 있다. 앞으로 얼마만큼 변동할 건지에 대한 가치입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 움직임에 대한 가치가 time value예요. 자, 5페이지 위에 보면 두 번째 문장에서요. A couple of general principles are worth remembering, namely that with all other factors held constant.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라면, 자, 거기서 말하는 다른 조건이라는 거는 옵션의 가격을 결정하는 여기 5가지 팩터,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 하나만 뭔가 달라진다면 이런 뜻입니다. 5가지 팩터 중에서. 자, higher volatility means higher option premium. 자, 옵션은요, 변동성이 높으면, 무슨 변동성이냐면, 그 옵션의 기초자산에 해당되는 뭔가가 있을 텐데, 그 기초자산의 미래 변동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옵션의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거는 콜 옵션이든 풋 옵션이든 똑같아요. 그리고 less time to expire means low option premium. 자, 시간이 점점 짧아져서 남아있는 잔여 만기가 짧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옵션 프리미엄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기가 길어야 옵션 가격이 비싼 거고 변동성이 커야 옵션 가격이 비싸고 이렇게 됩니다. 잘 이해되시는 거죠? 몸풀기 했습니다. 지금까지 레벨 1에서 다 공부했던 거고요. 레벨 2에서 했던 것들 다 한 번씩 그냥 훑어보면서 왔습니다.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데이터 for example 요거를 가지고 옵션의 나머지 부분들을 다 이걸 가지고 다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 데이터가 하나 있고 이걸 가지고 뒷부분 설명하는 것 좀 쉬었다 합시다.